음악 인트로 나레이션. 햇살이 스며드는 아침 식탁에서 유진 씨는 남편의 사회보장연금 수령 통지서를 천천히 펼쳐보았습니다. 월 $3,000. 남편이 70세가 될 때까지 은퇴를 미루며 기다려온 끝에 받게 된 금액이었습니다. 지난 몇 년간 부부는 이 숫자 하나를 바라보며 함께 가계부를 정리하고 은퇴 후의 삶을 그려왔습니다. 남편이 평생을 바쳐 일해온 것에 대한 정당한 보상. 이제 두 사람이 함께 안정되고 평화로운 노후를 보낼 일만 남았다고 유진 씨는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자신의 배우자 연금을 신청하기 위해 상담을 받던 순간 유진 씨는 전혀 예상치 못했던 낯선 설명을 듣게 됩니다. 상담사, 남편분께서 월 $3,000를 받으시더라도 아내분의 배우자 연금은 남편분의 만기 은퇴 연금액을 기준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최대 $1,250가 됩니다. 순간 유진 씨는 아무것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이 70세까지 기다리며 애써 불이백을 늘렸는데 얘 자신은 그 절반조차 받지 못하는 걸까? $3,000의 절반인 $1,500가 아니라 들어본 적도 없는 $2,500라는 금액의 절반인 $1,250라니. 심지어 그 금액마저도 본인이 일찍 신청하면 더 깎인다는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함께 일하고 함께 늙어왔는데 어째서 나의 노후는 이토록 허전하게 느껴지는 걸까? 오늘 이야기가 혹시 모를 혼란 속에서 소중한 여러분의 안정된 노후 계획에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이 지혜로운 정보가 더 많은 분들께 전달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평안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유진 씨 한 사람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배우자 연금을 둘러싼 수많은 오해는 여전히 많은 은퇴를 앞둔 부부들을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남편이 많이 받으면 나도 당연히 많이 받겠지. 부부니까 똑같이 나누는 것 아니야. 나는 평생 소득이 없었으니 오히려 더 챙겨주지 않을까. 하지만 현실의 제도는 우리의 막연한 기대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어떤 경우에는 냉정하게 느껴지기까지 합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3가지 사례는 각기 다른 상황에 놓인 우리 이웃들의 경험을 통해 사회보장연금, 그 속에서도 배우자 연금 제도의 진짜 모습을 현실적으로 보여줄 것입니다. 첫 번째 사례는 올해 66세가 되신 장은영 씨의 이야기입니다. 장 씨는 평생을 전업주부로 살아왔습니다. 남편은 오랜 군 복무를 마치고 공무원으로 일하며 한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분이셨죠. 남편은 만기 은퇴 연령인 66세까지 기다려 매달 $2,500의 연금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장 씨는 단순하게 생각했습니다. 남편이 $2,500를 받으니 나는 그 절반인 $1,250쯤 받겠구나. 하지만 신청 당시 장 씨의 나이는 64세, 아직 본인의 만기 은퇴 연령에 도달하지 않았기에 연금액 삭감이 적용되었습니다. 그녀가 실제로 받게 된 배우자 연금은 $1,250에서 30% 가까이 줄어든 약 $875에 불과했습니다. 장 씨는 서운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건 부부 연금이라고 하기엔 너무 차이가 크지 않나요? 그녀에게 남편이 받는 금액과 자신의 금액 사이의 격차는 단순히 숫자의 차이가 아니었습니다. 마치 평생을 함께 일궈온 삶의 가치가 절반 이하로 평가받는 듯한 허탈함이었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오히려 반대의 상황입니다. 68세의 김말순 씨는 작은 식당을 운영하며 평생을 억척스럽게 살아왔습니다. 그녀의 이름으로도 사회보장연금을 받을 자격이 충분했죠. 하지만 막상 예상 수령액을 확인해보니 생각보다 금액이 너무 낮았습니다. 그때 상담사가 그녀에게 새로운 길을 알려주었습니다. 선생님, 남편분의 만기 은퇴 연금액이 $2,800입니다.
배우자 연금으로는 그 절반인 1,400달러까지 받으실 수 있으니 선생님 본인 연금보다 이쪽이 훨씬 유리합니다. 김 씨의 본인 연금은 약 900달러였습니다. 그녀는 배우자 연금을 신청함으로써 차액인 500달러를 추가로 지원받아 총 1,400달러를 수령하게 되었습니다. 김 씨는 웃으며 말합니다. 남편 덕 좀 보는 셈이죠. 하지만 이런 제도가 있는 줄 몰랐다면 난 평생 내 연금 900달러만 받고 살았을 거예요. 누가 알려주지 않으면 절대 모르는 거죠. 세 번째 사례는 죽음 이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70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난 정영호 씨. 그는 생전에 은퇴를 연기하여 매달 3,000달러의 연금을 받고 있었습니다. 홀로 남은 아내 김명순 씨는 그전까지 배우자 연금으로 약 1,250달러를 받던 중이었습니다. 남편이 사망하자 김 씨의 자격은 생존자 연금으로 자동 전환되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녀는 남편이 살아생전 받던 3,000달러를 고스란히 이어받게 되었습니다. 살아있을 땐 반쪽만 주더니 떠나고 나니 그 사람 몫까지 다 받게 되네요. 김 씨는 쓸쓸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녀는 배우자 연금과 생존자 연금의 차이를 미리 알았더라면 재정 계획을 완전히 다르게 세웠을 것이라며 이런 건 정말 누가 꼭 알려줘야 해요. 라고 힘주어 강조했습니다. 이 세 가지 이야기는 모두 다른 상황을 보여주지만 하나의 공통된 진실을 관통하고 있습니다. 바로 배우자 연금에 대한 우리의 상식이 실제 제도와는 다르다는 점입니다.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원칙. 배우자 연금은 남편의 실제 수령액이 기준이 아닙니다. 남편의 만기 은퇴 기준 연금액, 즉 PIA의 최대 50%까지입니다. 예를 들어 남편의 PIA가 2,500달러라면 아내가 받을 수 있는 최대 배우자 연금은 1,250달러입니다. 남편이 은퇴를 70세까지 연기해서 실제로는 3,000달러를 받더라도 아내의 배우자 연금 계산 기준은 여전히 2,500달러의 50%인 것입니다. 두 번째 원칙. 아내 역시 본인의 만기 은퇴 연령에 도달해야 그 최대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그 이전에 조기 신청하면 최대치에서 또다시 금액이 삭감됩니다. 그리고 이 삭감은 영구적입니다. 반면 남편이 사망하게 되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아내는 생존자 연금으로 전환되어 남편이 실제로 수령하던 금액 전액을 이어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배우자 연금과 생존자 연금의 구조 자체가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특히 아내 본인의 이름으로도 연금 수급 자격이 있는 경우에는 선택의 문제가 생깁니다. 김말순 씨의 사례처럼 본인 연금과 배우자 연금을 비교하여 더 유리한 쪽을 선택해야 합니다. 많은 부부가 은퇴 이후 둘이 합쳐서 얼마쯤 받겠지라고 막연하게 기대합니다. 하지만 사회보장연금의 구조는 생각보다 훨씬 섬세하고 복잡합니다. 특히 평생을 가정을 위해 헌신하며 소득 공백이 길었던 여성의 경우 그 연금액의 차이는 현실적인 생활비 문제로 직결됩니다. 어떤 이는 예상치 못한 금액 차이 때문에 일을 더 오래 해야 하고 어떤 이는 배우자를 잃은 외로움 속에서도 재정 걱정을 먼저 해야 합니다. 그래서 배우자 연금은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함께 살아온 시간에 대한 평가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노년의 안정감을 온전히 둘이서 함께 나눌 수 있는가에 대한 무거운 물음표가 되기도 합니다. 아직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 복잡한 구조를 모른 채 삭감된 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남편의 사망 후 전환 가능한 생존자 연금이 있는지도 모른 채 신청조차 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회보장연금은 권리입니다. 하지만 그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기 위해서는 제도를 정확히 알아야만 합니다. 지금부터 은퇴 부부를 위한 핵심 전략을 명확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첫째, 배우자 연금의 기준은 PIA, 즉 만기 은퇴 연금액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남편이 70세에 $3,000를 받는다고 해서 내 연금이 $1,500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남편의 66에서 67세 기준 연금액이 얼마인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모든 계획이 어긋나게 됩니다. 둘째, 배우자 연금은 본인의 만기 은퇴 연령에 도달했을 때 신청해야 삭감없이 100%를 받을 수 있습니다. 62세부터 신청이 가능하다고 해서 무작정 일찍 신청하면 평생 동안 삭감된 연금을 받게 됩니다. 본인의 건강 상태나 재정 상황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셋째, 본인 연금과의 비교 전략이 핵심입니다. 만약 본인 이름으로도 연금을 받을 자격이 있다면 SSA, 즉 사회보장국에 방문하여 반드시 시뮬레이션을 요청해야 합니다. 본인 연금을 받는 것이 유리한지, 배우자 연금을 받는 것이 유리한지, 혹은 김말순 씨처럼 차액을 보조받는 방식이 가능한지 정확히 비교 분석해야 합니다. 두 연금을 합산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더 높은 금액에 맞춰준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넷째, 생존자 연금은 남편의 실제 수령액을 기준으로 한다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이는 남편이 은퇴를 늦추며 연금액을 늘린 노력이 아내의 노후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남편이 70세까지 연기에 $3,000를 받았다면 아내는 생존자 연금으로 그 $3,000 전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역시 자동으로 전환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이러한 실수를 방지하기 위해 인터넷의 부정확한 정보에만 의존하지 마시고 공식 SSA 웹사이트에서 직접 시뮬레이션을 해보거나 전문가와 상담하여 다양한 시나리오를 비교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결론적으로 사회보장연금은 부부가 함께 설계해야 하는 공동의 과제입니다. 특히 평생을 가족을 위해 헌신하며 쉼없이 달려온 우리 부모님 세대에게 은퇴 후의 삶은 단순한 휴식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남편이 $3,000 받으면 나도 비슷하게 받겠지라는 막연한 기대는 현실 앞에서 쉽게 무너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전략적으로 접근한다면 배우자 연금과 생존자 연금은 노후의 그 어떤 것보다 강력한 재정적 안전망이 되어줄 것입니다. $3,000를 받는 남편 옆의 아내는 과연 얼마를 받을 수 있는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은 단순히 정해진 숫자가 아닙니다. 그 숫자에 기대어 살아가는 한 사람의 존엄한 삶이 걸려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현재의 건강, 기대 수명, 그리고 부부 각자의 소득 이력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리 가족만의 최적화된 연금 전략을 세우는 것입니다. 정해진 제도 안에서 가장 유리한 길을 찾는 것, 그것은 지금부터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지혜로운 선택이며 그 선택이 우리가 살아갈 노년의 품격을 결정짓게 될 것입니다.